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화로 말씀 듣겠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로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크 MG 새마을금고보험.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이번에는 국제부로 가서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 홍선기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보기관의 의방국 도청 의혹. 연일 시끄러운데요. 미국 정부가 의방국 도청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시인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우방국 정상들을 상대로 첩보를 수집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외국 정상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기본적인 활동에 속한다면서 이는 외국 지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도청을 통해 외국 지도자의 의도와 실제 정책의 연관성을 알게 되고 우방국 정책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또 외국 정보기관도 미국 관리를 상대로 첩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가 국가정보기관의 우방정상에 대한 도청 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에서는 현직 부총리가 미국 관리와 만났다는 이유로 파면되는 일이 발생했죠? 네, 이 시리아의 카드리 자밀 부총리가 파면됐습니다. 파면 이유는 허락을 받지 않고 미국 관리를 만났다는 이유입니다. 시리아 TV와 국영뉴스통신은 현재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자밀 부총리가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외국에서 활동했고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파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밀 부총리는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 시리아 담당 미국 대사인 로버트 포드를 만나서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담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밀 부총리는 제네바 회담을 전담한 시리아 측 고위 관리인데요. 아무래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리아 공습을 주장했던 데 대한 불편한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애플을 추월한 것은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닌데요.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 스마트폰 판매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2위 애플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대비 40.5% 늘어난 8,120만 대를 팔았고 시장 점유율은 31.4%로 0.4%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판매량이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25.7% 늘어난 3,380만 대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14.4%에서 13.1%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시장 점유율이 늘고 애플은 줄어들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시장 약진도 두드러졌는데요. 중국 화웨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나 늘어난 1,250만 대를 판매해서 스마트폰 시장 3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아침 안개가 다소 깔려있던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안개 지역에 좀 있었던 39번 국도 안산에서 바란 쪽으로는 평소보다 다소 이동량이 많은데요. 수곡교차로를 중심으로 쌍각교차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비교적 수월해서 지금은 금천 일대로만 잠깐 발이 묶이고 금천만 통과하시면 이후부터는 제속도 올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가 어젯밤 또 올라서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네, 미국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 일정으로 개막한 가운데 양적 완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가 또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11.42포인트 0.72% 뛰어서 15,680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9.84포인트 0.56% 높아져서 1,771.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0.31%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은 그 30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3시에 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그 연준의 양적 완화가 내년 3월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썩 좋지 않게 나왔는데 좋지 않게 나와서 그 양적 완화 유지 기대감에 힘을 실었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는 전월보다 0.1% 하락했고요. 9월 소매 판매는 0.1% 감소했습니다. 10월 그 소비자 신뢰 지수도 71.2로 나와서 전월에 80.2나 시장 예측치 7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만 그 미국의 8월 대도시 집값은 7년 만에 최고치인 0.9%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미국의 9월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이 거꾸로 이 양적 완화 유지의 기대감을 보태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가 미국 경기가 꺾이는 건 아닙니까? 네, 어제 전해드렸듯이 9월 그 제조업 생산도 전월보다 0.1% 증가한 데 그쳤고요. 주택 판매는 5.6% 하락했었습니다. 이처럼 지표가 안 좋게 나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은 양적 완화 축소 연기와 결부시켜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바쁜데요.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게 살아있지만 일부에서는 미국 경기가 그 연방정부 셧다운 이후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또 증시에 대해서도 그 S&P 500 지수가 그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랐다. 그래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유심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소식을 살펴보죠. 이 정부가 경제민주화 바람이 일어나자 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는데 이게 중견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죠? 예, 한국노동연구원이 그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켜서 현행 주간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을 때 근로자들의 임금이 연 2조 8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초과 근로수당을 못 받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근로자들이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임금을 고스란히 보전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 2조 800억 원이란 부담이 기업 부담이 새로 생기는 꼴인데요. 이 돈의 83%가 그 근로자 1000명 이하 중견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그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등으로 그 근로시간 단축에 미리 대비해온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중소중견기업은 줄어든 근로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규 근로자를 뽑아야 하는데 이 부담도 큽니다. 이에 따라서 공장 해외 이전들을 강구하는 그런 업체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재미있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콩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대기업이 두부를 만들게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하고 나섰죠? 네, 농민 2천여 명으로 구성된 그 국산콩 생산자 연합회 이런 단체가요. 지난주에 그 동반성장위원회를 찾아가서 대기업이 자유롭게 두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규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국산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그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해달라는 건데요.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2011년 11월에 그 CJ, 대상 등 그 대기업의 포장 두부는 확장을 자제하고 비포장 두부는 신규 진입을 금지하는 등 그런 것들을 권고했었습니다. 이런 이후에 대기업들이 그 두부 생산과 그 국산콩 메인 분량을 30% 이상 줄이면서 농가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실제 그 동반성장위원회가 두부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후에 두부 시장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두부 시장은 2011년에는 전년에 비해서 14% 증가했지만 지난해 4.4%로 성장세가 둔화된 데 이어서 올 들어선 9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3.2% 줄었습니다. 예, 효성이 국세청으로부터 엄청난 추징금을 두들겨 맞았죠? 예, 효성이 29일 오후에 그 세무조사를 받아서 총 3,65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효성은 일단 해당 돈을 낸 뒤에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인데요. 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세무조사를 벌여서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들을 포착해서 그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이달 초에 그 효성 본사와 조성래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죠. 그 조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돈 사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아침 저녁 찬 바람과 큰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기인데요. 어제 식약처에서는 어린이 감기약 올바르게 먹이기를 발간하여 올바른 감기약 복용법 안내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의 안전사용 매뉴얼 내용과 환절기 감기 예방법, 소아과 전문 연결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김동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일선에서 어린이 환자들을 만나는 전문의이신데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해서 어린이 감기 환자가 늘 것 같습니다. 어린이 감기 환자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1년 중 가장 아이들이 많이 아플 시기가 맞습니다. 대개 이제 봄, 가을에 많긴 하지만은 9월 이후로부터 이제 환근자가 좀 많이 늘어서 현재는 대개 외래 방문환자 한 절반 정도, 많게는 그 이상 정도가 이제 감기 증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외래 환자의 절반 정도라면 아주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식약처에서는 환절기를 맞아서 어린이 감기약 올바르게 먹이기 이런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감기약 복용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건 그동안 감기약 오남용이 많았다 이런 것 때문입니까? 뭐 반드시 그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매뉴얼이 나오고 이러는 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에서 이제 중심을 잡아서 어떤 약의 오남용 예방 그런 걸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보약 지도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부적절하게 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매뉴얼은 보통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감기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했을 때 어린이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과량 복용 시의 문제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 차라리 이 대부분의 감기약은 이제 증상을 도와주고 아이가 불편해하는 증상들에 대해서 증상을 조절해주는 약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안 먹어서 이렇게 문제가 될 거는 없겠죠.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말고는. 근데 이제 좀 많은 양을 먹었을 때 대부분 많이 보는 게 지나친 진정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약을 못 먹고 보채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이제 구토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일부 이제 약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서 발진이나 아니면 아주 일부 약물에서는 정말 많이 먹었을 때 간 손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과다 복용이 가장 큰 문제군요. 예, 네. 그 외에도 이 감기약을 복용해서 부작용이라든지 감기로 인한 합병증 등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언제나 감기는 감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합병증이 문제였던 병이기는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제가 보는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 일반 감기 환자들보다는 대부분은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군요. 이 식약처의 이번 매뉴얼을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증상별 어린이 감기약의 종류, 그리고 감기약 복용 시 주의사항, 이 제형별 올바른 복용 방법, 예, 보관 시 주의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교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어떤 겁니까? 뭐 아무래도 감기약에만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나온 제목도 이제 감기약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사실 감기에서의 그 초점은 어떤 약 자체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예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것 혹은 합병증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부모가 이제 언제 병원으로 데려와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텐데
약 자체에만 너무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어린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경미한 경우는 대부분 병원을 가지 않는데요. 또 병원이 멀리 있거나 한밤중인 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예.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이제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그거를 초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도 아이가 이제 위중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을 할 때 주 양육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병원에 가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어떤 기계적으로나 어떤 매뉴얼로 꼭 이럴 때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이가 힘들어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의논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방병원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를 뭐 도와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의를 위해서라면은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시중 약국에서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감기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모들이 이제 일반 약국에서 약들을 많이 사서 먹입니다. 예, 특별히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기는 일반 의약품이든 아니면은 뭐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약이든 감기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고 전체 증상 보유 기간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앓는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아이가 회복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편하게 넘어가기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몇 가지 이제 약물들을 이제 주는 건데요. 아이가 특별히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일단 뭐 대표적인 증상이 기침, 뭐 콧물, 뭐 가래, 발열, 뭐 이와 같은 증상들일 것인데 그런 경우에 아이가 이제 먹는 양이 많이 떨어진다라든지 제대로 놀지 않는다라든지 뭐 너무 처져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약 복용이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가장 좋은 건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일 텐데, 흔히 위생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등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감기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 수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손 씻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은 이제 감기 환자가 뱉은 이제 뭐 콧물이나 아니면은 뭐 기침에서 나오는 작은 비말 이런 걸로 인해서 전달이 되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보통 감기 같은 경우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뭐 유아원 뭐 이런 데서 많이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손 씻기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건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거는 실내 온습도 관리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가 급하게 건조해지고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애들 호흡기 점막이 약한데 쉽게 건조해지면 다른 바이러스의 침투가 더 쉽고 또 차가운 환경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들의 증식이 더 활발한 조건이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동인 교수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네,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디어가 포착한 취재 이민의 이야기로 쟁점에 대한 예를 듣고 시사 안목을 키워보는 코너죠. 오늘도 변함없이 경향신문 유인경 스님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주말 내에 깜짝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최근 인사에 대한 평가와 국감에서 나타난 공직의 백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을 지나면서 정부의 깜짝 인사 발표 있었습니다. 이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의 책임자가 이 경남 출신이다. 이래서 벌써 이제 지역안배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이번에는 뭐 신 PK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 부산 경남 지역 사람들이 많이 기용이 됐고요. 아직 뭐 청문회가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또 김기춘 실장의 입김이 얼마나 실려 있나 인사가 만사라는데 너무 편향된 인사가 국정 역시 편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되죠. 예, 이 권력기관, 이 5개 권력기관, 그 호남이 홀대를 당했다. 이제 국정원장, 감사원장, 이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예. 예, 영남 둘이고 서울 둘, 대전 하나인데. 예. 호남이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일단 면면을 보면. 예. 김기춘 실장이 경남 거제예요. 물론 고등학교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권력 5개. 네. 부처.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처에서도 이분이 이제 핵심이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시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경남 거제지만 경남고등학교 출신이시고 또 정의원 국무총리가 경남 하동, 예.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남 마산, 그다음에 황찬양 감사원장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도 각각 마산하고 사천 출신이에요. 예. 5명 가운데 황 후보자만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또 검사여서 모두 예. 법조인들이라는 것이어서 좀 지역만 편중된 게 아니라 직업도 편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다 또 이제 성시경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예. 성균관 대학교, 뭐 고시, 그다음에 경상도라고 했었는데 성시경은 조용히 사라지고 다시 서울대들이 포진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특정 지역을 또 배제할 이유도 없고 정말 능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0일 날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을 빚어왔던 갈등고리를 예. 화해와 탕평으로 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지난해였죠. 전라도를 찾았을 때는 국민대통합은 말로만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가 공정하게 돼야 되고 갈등과 격치가 해소해야 된다면서 호남에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었는데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물론 뭐 호남의 주요 인사가 나온다고 해서 호남 분들이 특혜를 누리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아까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5개 주요 인사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학교나 지역이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수도권이 2,000만이 좀 넘죠. 네. 그리고 영남이 1,300만, 호남이 500만에서 한 550만 정도인데 네. 물론 인구는 아주 적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호남을 전혀 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겠군요. 네. 예, 현 정부는 지난 집권 초기에 인사 참사라는 곤욕을 치른 데다가 이 영남 편중이 계속 이제 논의되어 왔는데 허태일 실장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성시경 이래서 영남 편중이 아니었습니까? 영남 편중이 검찰총장은 영남이 아니었고요. 아니었고요. 감사원장도 물론 영남이 아니었고요. 그때는 예. 영남 출신보다는 성균관대학교가 무려 6명이었었는데 예. 성균관대학교가 조용히 다 사라지고요. 이남기 수석을 비롯해서 사라지고 이제 서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 이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영향력과 입김이 너무 크지 않는가. 같은 동양 출신만이 아니라 이번에 그 검찰총장 내정자인 김진태 후보자의 경우에도요. 초원복집 사건을 같이 떠올리면서 다시 1992년도의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김기춘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 초원복집에서 부산 지역 기관장들 모아놓고 우리가 남이냐. 예. 김영삼 대통령 떨어지면 우리 다 영도다리 떨어져 죽자라고 했을 때 그때 김진태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특수 검사였던 거죠. 그리고 예. 정홍원 국무총리가 당시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몽준 의원이 그 도피범을 갖다 도와줬다고 해서 이제 불구속 기소 왔다고 해서 발표가 됐었죠. 특수지검, 그러니까 서울지검 특수 1부의 분들이 지금 오늘날 법무부 장관과 부장과 검사가 21년이 흐른 오늘날 다시 영광에 누린다라는 거는 참 역사는 흐른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힘센 사람이랑은 오래오래 친해둬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네요. 예, 경륜 있는 분들이 그 오래오래 동안 이 나라 일을 하는 것, 네. 그건 나쁜 건 아니겠죠. 네. 예, 어떻든 과거를 묻지 맙시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지역과는 무관한 능력에 따른 인선이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이 지역 편중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뭐 김대중 대통령 때는 호남 한풀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비교적 공정을 기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에는 편가르기가 너무 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나름대로 또 이 지역 편중 논란이 있었죠. TK 득세다. 네. 이렇게 얘기를 영포회까지도 나오고 TK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인물에 관해서는 굉장히 지역을 안배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 정부에 들어서는 뭐 그런 것이 없이 너무 싹쓸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PK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지역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지역 인사를 중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 내가 직접 검증해 본 사람들을 기용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전체 5,500만 인구 중에서 특별한 인재를 뭐 시험 쳐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편중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인사가 만사인데 초기 인사에서 굉장히 낭패를 봤던 대통령이 왜 굳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인사를 했을까에 대해 의혹은 떨쳐버리기가 힘듭니다. 예, 그래도 MB 정부에 있어서 총리만은 이제 비교적 그 지역 안배를 계속 해온 것 같아요. 네, 한승수 초기 총리가 강원도 춘천이었고요. 정운찬 총리는 이제 충청도 분이셨고요. 예, 김황식 총리는 또 호남이고요. 호남이시고. 막상 영남 총리가 없었죠. 네. 예, 그렇군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 후보자에 대한 쟁점 또 지금 연금제도 개선, 복지공약 후퇴 이렇게 엮여서 아주 과열되고 있는데 네. 이 취재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딱 인선에 오르면
이제 과거를 묻지 말라고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예. 과거 소신,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연금 보수파로 굉장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대상자를 확 줄여야 된다라는 그 논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 포럼 같은 데 참석해서도 국민연금은 이제 개혁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고 또 증세 없는 이제 복지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도 증세 없는 복지 퇴로를 찾으려는 지금 정권의 속내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근데 약간 강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영표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영표 선임 연구위원이었는데 이분이 그 국민연금 개혁안 그때 내놓았던 것, 네. 저는 일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어차피 네. 우리 국민연금이 소득재 분배 기능을 하는데, 네. 앞으로 많이 내고 적게 받자는 그렇지 않으면 이 국민연금 또 차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 기초연금과 연계를 이분이 어떻게 시킬지 그것도 궁금해지는군요. 이제 그나마 진영 전 장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관계였긴 하나 본인 입으로도 복지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용표 후보자는 이 특히 복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 좀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예. 우리 국민들도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감을 하고 설득을 하기를 이제 기대하죠. 물론 이분이 청문회를 통과한 후의 일입니다만은. 예. 어떤 지난주 이제 인사는 그 일요일 날 있었던 네. 이 검찰총장 인사인데 네. 이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뭐 작년 말에 그 한상대 그 총장이 물러나면서 일어났던 검난을 네. 정말 잘 이 마무리했다. 정리 잘했다. 이래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이 있는데 막상 지난번에 최동욱 그 총장과 경합했을 때는 그 밀렸다가 네. 이번에 다시 구원투수로 재등판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언론계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는 이제 소 후보자에 비해서 밀렸었어요. 예. 이제 굉장한 특수통인데 그 특수 수사 방식에 문제의식이 많아서 지금 오히려 특수통 검사들이 이제 긴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아서 특혜를 주기보다는 질책감을 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긴장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이 또 이제 그 잠깐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조촐한 법무법인이 있었어요. 유명한 김앤장이나 이런 게. 예. 그래서 차기를 노리고 분명히 그 공직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운신했던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그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나이도 많고요. 매우 좀 꼬장꼬장한 성격이어서 후배들이 좀 어려워한다 합니다. 근데 기강을 세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소통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꼬장꼬장한 선배들의 뜻밖의 다른 분도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청문 나오겠지만 그 재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뭐 이거는 아마 청문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얘기겠죠. 예. 그런데 이분은 이제 불교에도 아주 깊이가 있어서 네. 책도 쓰시고 한 분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네. 그만큼 자신에게 엄격하고 네. 또 남에게도 엄격하죠. 부하들에게도 엄격할 수밖에 없고 네. 이 특수통으로서 그 부하들 특수검사들에게 이 은밀하지 않고 적당히 몰아세우면서 하는 수사를 아주 심하게 꾸중한다는 소문이 네, 굉장히 엄격하고 났죠. 신랄하고 무서운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수통들이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어떻든 이번에 이제 정부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 기수도 제일 많고 네.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다. 우선 이제 법원 쪽에 지금 대법관들이 연수원 10기 뭐 이렇게 있으니까 네. 검찰을 너무 계속 낮출 수가 없으니까 네. 이 기수도 많고 나이도 많아서 통제가 좀 되고 경륜이 있는 분을 뽑는다고 이제 김진태 후보자를 뽑았는데 이걸 두고 또 청와대가 직접 친정 체제를 펴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의원이 아끼는 사람이다. 네.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검찰이라든가 이런 조직은 기수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어떤 기수가 장자리에 오르면 그 위에 있던 선배들 무조건 다 옷을 벗는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좀 가서 뭐 이렇게 다 골고루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공개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참 우리
이 신의 직장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사실 이 방송 크로징멘트에서 우리 공기업 문제, 한수원 문제나 그리고 뭐 우리 그 자원공사들이 참 문제를 많이 짚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요. 제가 보면. 화가 나고요. 아주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예. 이 뭐 한수원의 경우에 퇴직자에게 357명에게 1인당 수백만 원의 국내 여행 비용 그것도 제공했다면서요. 이게 이제 국감에서 드러난 얘기인데요. 예. 한수원의 완전 부정 비리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수원이 부채만 25조인 엄청난 이 빚덩어리 회사입니다. 예, 그러면 좀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래야 될 텐데 퇴직자 357명에게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고요. 100만 원 상당의 국내 여행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부채가 24조 7천억이고 경영평가가 D등급 받은 데치고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쏟아지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는 너무 많은데 이거 감사 끝나고 나면 또 되돌려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봤더니 귀족학교에 다니는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학비 지원도 문제가 됐는데 국토부 산하 8개 기관이 이제 귀족학교 예컨대 영훈국제중학 이런 데 다니는 중견 자녀 중견 간부의 자녀 학비로 842만 원을 지원했어요. 예. 중학생한테요. 그리고 또 다른 귀족학교 다니는 애도 917만 원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국토부 산하 8개 공기업의 귀족학교 다니는 임직원이 보니까 800만 원 이상이 4차례고요. 700만 원 이상이 11차례였고 500만 원 이상 지원한 간부는 40차례가 넘어서 이런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도 전체에 등록금을 내준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뭐 교육비 대주는 건 똑같다 치고 네. 이 작년에 이 한수원에서 임직원들이 먹은 밥값이 138억입니다. 예, 근데 그게 전부 다 밤 시간에 먹었다고 돼가 있어요. 네. 심지어 이 피부 마사지 받는 데 가서 17만 원을 주고 안마 마사지를 받고 나서 긴급 경영 상황 보고 이런 식으로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 열심히 하는 분에게 마사지뿐이겠습니까? 저희가 훈장도 주고 그러고 싶은데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 기관의 직원 1인당 성과 상여금이 무려 4,280만 원입니다. 아, 그만큼 해야 됩니까? 네, 근데 황당한 거는요, 이 기관이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수조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자신의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관 중 하나가 이 한국교통연구원인데요. 어이없게도 이 기관의 임직원들이 공공 전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았어요. 예, 제가 일산에 가끔 그 앞을 지나가는데. 네. 예, 그 기관이 그렇게 이 대우가 좋은 기관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 교통연구원이 승객이 하루에 16만 명 이럴 거냐고 예측이 됐는데 정말 엉터리 망터리였던 거죠. 이런 거는 국감 기간에 잠깐 신문 기사나 방송에 다뤄지는 것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모든 기관에서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속 자료를 공표해서 좀 24시간 365일 감시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임자 없는 회사가 잘 되는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이 공기업들이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하는가 하면요, 캐나다 정부에서 불과 1달러에 팔아치운 이 하베스트 광고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3조 8천억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예, 거기에 또 소속돼가 있는 날이라는 정유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정유회사 못 쓰는 정유회사예요. 이 섬에 있는 거의 곧 뜯어내야 될 정유회사를 무려 1조 원 주고 사들였습니다. 예, 이런 짓을 한 사람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아무도 처벌받지는 않고 그 직원들은 차관급이 타고 다니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임원들이 아닙니다. 직원들이요 타고 다녔습니다. 임원들이라든가 직원들도 문제지만 여기 이런 데 보면 공공기관에 운영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사회이사도 많죠. 이런 운영위원들이 좀 지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고 자료 검토를 했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도 알 수도 없는 포럼이 연구회를 열었다고 하고 그분들에게도 교통비 다 모다 주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걸 영광으로 아는 거기 물론 언론인도 가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회들부터가 좀 양심 있게 부릅뜨고 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감사 맡으신 분들, 사회이사 맡으신 분들도 저는 덩달아서 같이 반성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마피아라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컨대 아까 원전 오늘 마피아? 문제를 짚어주신 그 한국 수력원자력만 하더라도 원전 마피아 이러거든요. 네. 또 퇴임하면 거기에 관련된 회사를 차리거나 만들거나 했을 거고 그쪽에서 납품을 받고 그렇죠. 또 서류 조작해버리고 사회이사로 또 가시고 예. 평생을 따뜻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남보다 이 땀 흘려 일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그냥 낙심을 해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공기업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체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회에 계신 분들 좀 양심을 찾으셔야 되겠고 YTN을 비롯해서 우리 언론기관들도 일시적인 이랬다더라의 고발성 기사가 아니라 심층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거 꾸준히 해서 눈을 부릅뜨겠다는 거 보여줘야 이분들이 좀 뜨끔한 걸 알 겁니다. 한 번 또 지나가고 말겠지. 공감 때문에 납작 엎드리면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민단체하고 국회는 믿지 않습니다. 이 국회는 일시적이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 스스로가 먼저 권력화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시민단체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언론이 이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방송뿐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우리 공기업들을 감시를 하는 네. 우리들의 그 회사들 아닙니까? 그럼요. 예, 우리 회사죠. 제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이분들 그럼 야식비와 자녀 특수중학교 비용과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지금까지 제대로 처벌받은 적도 없었죠?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손방망이 처벌이고 뭐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이런 그 부실 부패가 만연히 지금까지 지속될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오늘 이러고 보니까 또 청취자들 기분이 많이 나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뉴스 이면을 살펴보는 뉴스 뒤집어보기 미디어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 이 경향신문 스님 기자 유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폰.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예, 청취자 크루징 멘트 제가 전해드리죠. 1181님 말 뜻 그대로의 정치 본뜻의 기본에 충실한 정치를 국민은 바랍니다. 3816님 댓글 개수가 아니라 범법 여부에 중점을 두고 댓글 수사를. 7434님 기독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정치권 모습과 비슷하네요. 공멸하지 않도록 싸움을 끝내고 현명해져야 합니다. 2145님 댓글을 읽고 민생은 없는 정치 댓글로 응징합시다. 오늘이 크로징 멘터 7366님을 제가 뽑았습니다. 왜 고위직 관료의 자제는 환자가 많을까요? 너무 가난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인가요? 투기를 하기보다 아이들이 영양 섭취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방송 시원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쓴 자유의식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부실 경영, 방만한 경영 말씀드릴 때마다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제 돈이면 제 기업이면 절대 모자랄 짓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